김혜경 씨와 배모 씨는 공모 공동 정범입니다. 배모 씨는 김 씨의 측근이기도 하고요. 같은 사건입니다. 여기서의 관건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고 그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것이 형이 확정됐어요. 그리고 징역형이 나온 겁니다. 자, 과연 김혜경 씨에게 얘기하지 않고서 배모 씨가 알아서 이런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까? 아니면 김혜경 씨도 알고 있었을까? 지시했을까? 그 여부가 김혜경 씨의 11월 1심 선고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리해보면 배 씨가 계속 증인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가 법원이 자꾸 안 나오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라고 하자 출석을 해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증인 출석 불응으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러자 어제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재판부가 굉장히 섬세한 재판부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질문했어요. 밥을 사주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을 김혜경 씨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자 배모 씨가 네. 그러면서 법 위반을 김혜경 씨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같은 사건 더 이상 이제 징역형이 나온 범죄 사건에 대해서 몇만 몇천 사건 가지고 왜 기소하느냐라는 얘기는 그럼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건 사법부를 존중한다면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아무리 이 대표 측근이라지만 자 이제는 김혜경 씨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명확한 답만 하면 되는 일인데 지금 이 배모 씨 같은 경우는 김혜경 씨가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김혜경 씨 변호인의 취지는 법 위반임을 알았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그거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지시할 리는 없다라는 취지로 변호를 하고 있다곤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만약 배모 씨의 증언이 사실이었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예요. 실제로. 그러면 본인이 직접 그 배석한 그 국회의원 부인들한테 상황이 이러니까 각자 내도록 합시다. 그것이 결과로 나타났어야죠. 근데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네가 알아서 해. 그거잖아요. 예. 근데 나는 모르는 일이세.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재판부로서는 이 재판을 결판을 내기 어려운 거죠. 이게 뭐지? 그 인식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 중간의 차이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배 씨도 법 위반이라는 걸 알고 김혜경 씨도 법 위반이라는 걸 알면 저런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 사건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인식은 알고 있다면서 행동은 위법한 행동들이 나왔다. 재판부 입장에서 이건 뭐지 이런 거죠. 알고 있었는데 왜?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그렇다면 김혜경 씨 자체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의 삶과 실질적인 삶이 달랐거나 아니면 정말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각자 돈을 냈는데 배모 씨가 자 그 돈을 각자 받아놓고 자기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내고 그걸 자기 것으로 했든지 착복했든지 아니면 식당 주인이 그랬든지 그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식당 주인이 몰래 혹은 뭐 그 심부름한 사람이 몰래. 근데 그것이 이제 검사들이 보기에 합리적이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익적 인식의 부족이라든지 혹은 뭐 왜 그렇게 알면서도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그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예리한 지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자, 그렇게 되면 앞서 정혁진 변호사님이나 뭐 김우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은 이 대표 부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이 되겠군요. 김유정 의원님, 꼭 이 선고 예정일이 14일이에요. 그러니까 14일, 15일. 남편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15일이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15일 1심 선고, 재판부의 유무죄 선고. 전날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유무죄 선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14일 부인, 15일 남편, 둘 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물론 각각의 사건은 다릅니다만. 그리고 한 주 뒤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까지 나오는데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워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참 가혹하기도 하고요. 네. 공교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는 어쩌면 기로에선 11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결과에 따라서는 크게 대세에 지장 없는 또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또 공교롭게 두 번이나 결심 공판이 미뤄지면서 김혜경 씨 그 1심 선고가 11월 14일이라는 것도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긴 합니다. 이게 묘하게 오묘하게 딱 그날로 갔다는 거예요. 네, 딱 전날 뭐 그 다음 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아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참 가혹하다. 네. 그러면서 뭐 아마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 분들이 또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사가 굉장히 꼼꼼하게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차례 그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사건의 핵심이 되는 8월 2일 관련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뭔가 얘기가 없어요. 그날 현금 결제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재판부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각각의 증인들이 증언했던 내용 또 배 씨의 증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고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글쎄요 재판부가 이 정도로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